언제까지 이 기자회견을 계속해야 되는지 정말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언제 했죠? 이 수능이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입시생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험 아닙니까? 근데 이 수능이 계속 해마다 학교에서 배워야 하고 배워야 하는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교육과정의 범위 바깥에서 수능 문항들이 출제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 교육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들고 사교육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지없이 올해 수능에서도 동일한 현상은 나타났고, 오늘 이 자리는 사국세에서 올해 수능 문제, 특히 이제 수학과 관련돼서 집중 분석해서 올해 치러진 이 수능에서도 얼마나 교육과정과 무관한, 교육과정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래서 별도로 학교 바깥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아이들을 이중의 고통,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우리 교육 현장의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국세 이 발표하실 때 개인적으로 인사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성적 지상주의, 그다음 경쟁 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을 옥죄이고 있고, 여기 12년 동안 이런 교육의 틀 안에서 배우고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 그런 어떤 시민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지 못했던 괴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서 우리 사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물들로 등장을 하게 되는 원인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학교를 다니고 있고 입시를 목전에 둔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방향과 건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회복할 것인가, 이것과 관련된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되는 것들을 좀 기자님들이 좀 깊이 있게 그다음에 반드시 좀 다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지난해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시험의 수학 영역 문항을 분석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함께 올해 6월에 실시된 수능 모의평가 수학 영역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분석 결과 2022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전체 46개의 수학 문항 중 9개, 20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는 전체 46개의 수학 문항 중 11개의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어 수능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2월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대입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대입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반복해서 출제된다는 것은 더 이상 학교 교육만으로는 수능시험을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수능의 목적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가원 또한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한 문항이 출제되어야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단체는 2023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 출제된 문항 46개 문항을 분석했습니다. 기준은 세 가지로 잡았는데 첫 번째 기준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 또는 평가 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벗어난 경우, 두 번째 기준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 또는 평가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규정은 심각하게 대학 과정에 있는 내용을 출제한 경우로 판정하였습니다. 이번 분석에는 11명의 현장 교사와 2명의 교육과정 전문가 참여해서 약 10일간 분석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 결과를 채택했습니다. 문항 분석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이번 수능 수학 영역에 출제된 46개의 문항 중 8개, 17.4%가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2개의 공통문항 중 6개, 8개의 선택과목 미적분 문항 중 2개가 이에 해당하였으며 나머지 과목에서는 출제된 잘못된 문제가 없었습니다.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에 대한 세부 분석 내용은 부침 문서로 제공된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판정 근거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학년도 수능 시험에서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룰 수 없는 용어나 수학 기호 표현이 사용된 문제, 그리고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한 문제,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과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벗어난 문제,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공식이나 성질을 사용한 문제 등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이 근거는 사실 우리가 잡은 게 아니고 출제 기관인 평가원에서 만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건데 자기들이 만든 그런 기준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이 이번 수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동안의 모의평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능시험이 공교육의 정상적인 수업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능시험에서 사교육 영향력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고 사교육 시장의 기반과 연계되어서 사교육으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지역별 격차를 과열시키며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는 수능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능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사교육 시장이 몰려있는 서울 학원가로 가야 한다는 공식이 더욱더 팽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직 대치동 수학 강사는 다음과 같이 킬러 문항에 대해 증언합니다. 출제 경향이 바뀌고 현장 강의를 통한 차별화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면서 사교육은 국영수, 탐 모든 과목에 대해 수능을 거의 완전히 재현하는 데 성공합니다. 외부의 평가원을 하나 차려 교육 특구 학생들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대 후반 들어 대치동의 공부 방법은 일찌감치 선행학습을 통해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교과서 수준의 문항을 푸는 능력을 확보한 뒤 수능과 유사한 킬러 문제 모의고사를 고3 또는 재수 내내 반복해서 풀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종의 킬러 문제 전용 고등학교 4학년 커리큘럼이 만들어진 셈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결과는 학생으로 하여금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만들어 수업 붕괴, 학교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 풀 수 없는 수능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허탈함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수능시험에서 공교육 정상화뿐만 아니라 대입시험 준비에 있어 학생들이 느끼는 극도의 학업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출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 2월 교육부는 수능 출제 및 검토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수능 출제 및 검토위원회 자격 강화, 고난도 문항 검토위원 인원 확대안을 담은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안 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세운 이러한 정책이 수능 시험에서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엄격하고 강력한 수능 개선안을 마련해 수능에서 다시는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수능 출제 및 검토위원 자격을 보다 더 구체화해야 합니다. 둘째, 수능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 신설에 따른 검토위원 인원을 보다 더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수능 시험의 출제 기본 방향과 일치하는 문제가 출제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수능을 선행교육규제법의 대상으로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2021년 9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은 수능을 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수능도 대학별 고사와 마찬가지로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사전 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당해 연도 수능 출제에 반영하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2023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 분석 결과처럼 수능 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는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수능 또한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선행교육규제법에 신설해야만 합니다.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사교육 걱정은 위에서 언급한 대책뿐만 아니라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대입 시험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교육부와 국회가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선행교육규제법 개정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사교육 걱정 대상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12월 8일 강민정 국회의원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지금 이제 우리가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 그래서 공교육 정상화법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선행교육 금지법에는 사실상 학교 안에서는 선행교육을 할 수 없게 법으로 확실하게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지금 올해만 해도 45만 명 학생들이 본 입시 시험인 수능에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선행교육이 없으면 도저히 풀 수 없는 이런 시험 문제가 공공연하게 제출이 된다면 이거는 사실상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몰아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학교 교육 자체를 사실 무력화시키고 형해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벌써 몇 번째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고 입법 발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도 반드시 처리돼서 올해는 이미 지나갔지만 적어도 2024년도 수능에서는 아이들이 이런 교육과정 외에 바깥에서 출제된 문제 때문에 그걸 준비해야 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건강한 어떤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